네, 안녕하세요.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어, 이제 뭐 개강이 되거나 또는 논문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이제 뭐 프로포절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1년 내내 있는데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무슨 학회 논문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까지 논문을 쓰면서 대부분 이제 통계 분석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구성되는 부분이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조금 반복해서 읽고 이러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시작이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경험한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엊그저께 이제 논문 통과된 선배가 와가지고 막 이런 말 해주거나 아니면 옆에 주변의 동료들이 이건 어떻더라 뭐 저건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바둑 분수 두듯이 이렇게 조언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런 조언이 너무 많이 모여도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더 헷갈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게 이제 학위 논문에서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자기가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한 본인 학과에 가급적이면 같은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셔가지고 통과가 된 앞에 먼저 나간 선배들 논문을 참조해서 그 스타일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통계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학교에 계시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조차도 타 학과에 통계 분석한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통계라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건데 그 학문에서는 그게 막 사용이 돼요. 근데 가만히 말 들어보면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입장 곤란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전공한 교수님이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분석이 정말 커다란 벽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업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통계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내가 주변에 좀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논문에 대한 조회가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통계 분석의 경험만 있다면 논문에 대한 조회가 없어서 그걸 논문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게 약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 사람한테 수정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도 바빠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이나 뭐 조교나 뭐 교수님이 이제 해 주시는 경우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불친절한 게 되겠죠. 막 잘하는 건 사실인데 막 해가지고 그냥 뭐 무슨 이야기는 모르는데 그냥 툭 던져줍니다. 받아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뒷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또 그거 뒤처리해 줄 사람 또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업체에 갔더니 뭐 너무 비싸. 기간도 엄청나게 걸려. 아니 뭐 편집하고 해석까지 다 해준대. 근데 그거는 내가 받아봐야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교수님도 안 좋아할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심사를 받으러 가면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뒤집어집니다. 수정 요구가 있을 거고 추가 분석에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다시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본인이 안 한 상태라면 그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친절하게 해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제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논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잘못돼가지고 그 업체한테 다시 수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했는데 그 업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다툼이 생겨서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가 논준모 연구소로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꽤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뒷수습을 했습니다. 뒷수습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 논준모 연구소가 수습을 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불쾌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수습이 되니까 해당 학생은 통과가 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수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뒤에 이어지는 그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가는 뒷부분에 계속 해결이 안 된 채 반복만 계속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데이터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정 안 되면 제가 가든가 그것도 안 되면 중간에서 만나든가 해서 그 분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서 보통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죠. 나 통계 하나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제가 비약적으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통계학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그 능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 강좌 같은 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래서 같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몰차지만 본인한테 편집과 해석을 시킵니다. 바로 그날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계속 교정을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본인이 그 자신 논문의 통계 분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 없이는 아주 단 열매는 없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효과가 본인의 논문 심사에서 최대한 발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도 이런 분석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죠. 뿐만 아니라 기간이나 비용도 깔끔합니다.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기간을 맥시멈으로 뽑습니다. 2주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분석은 금방 해버립니다. 미루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들고 와서 같이 분석할 때는 같이 얼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 이렇습니다. 분석을 다 끝내버리면서 편집하고 해석하는 요령까지 다 익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편집하고 해석을 그날 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이 들어가고 피드백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석을 합니다. 본인이 편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 것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시간 당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오버차지가 되지가 않죠. 뭐 과다하게 금액이 불어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사를 받아서 피드백이 왔을 때 똑같이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시간별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수정을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논란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도 없고, 기간이 오래 걸렸네 안 걸렸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트러블이 없습니다. 너무 깔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도 해드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준모 연구소에서는 계속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